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박영선 후보로서는 아주 악재가 두 가지가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예. 그 하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5%까지 그 임대료 임차료를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에. 그 말이 됩니까? 김상조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해 왔는데 야 김상조 내로남불의 극치 아닙니까? 참여연대의 그 우리 옛날에 그 장하성 장하성 하고 이제 그 김상조 두 명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양대 축입니다. 그렇죠. 뭐 홍남기 뭐 최장수 기재부 장관 해도 홍남기는 이제 그 실무진이고요. 결국은 이제 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거는 김수현하고 세 명이거든요. 정권에 딱 세 명이 저는 김상조, 그다음에 김수현, 그다음에 장하성. 장하성이죠. 세 명이잖아. 3인방이죠. 근데 장하성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그 연구비 가지고 룸에 가가지고 다 술 끊다가 지금은 이게 소리 없이 그냥 뭐 대사는 대사지만 그때 그게 엄청난 위선적이 놓았죠. 장하성이가 교수 시절에 자기 연구비. 아파트도 아시안 그 선수촌 아파트인데 11억인가 올랐고 그때 그랬잖아요. 왜 전부 강남에 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해갖고 염장을 질렀죠. 그렇죠. 그다음에 김수현이도 최근에 그 탈원전 있잖아. 보고받고 이 라인으로 지금 마시가 있거든요. 근데 김상조가요. 와 작년에 그 법을 보통 이게 법이라는 게 통과되고 나면 이게 기간들을 좀 많이 두거든 유예기간. 근데 작년에는 법이 7월달에 아마 통과되고 그 다음 날부터 아주 급하게 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이게 지난해 7월 31일 날 국회에 통과되고 7월 30일 날 통과되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이 들어가요. 근데 보통 법이라는 게 공포기간부터 하면 이게 기간이 몇 달 주잖아요. 근데 7월 30일 날 국회 통과돼 가지고 31일 날 국무회의 해 가지고 즉시 시행했잖아. 그런데 이 계약일이요. 하루 전날이야. 이틀 이제 국무회의에서 법 통과된 거는 7월 30일이니까. 그렇죠. 하루 전이죠. 하루 전날 7월 29일 날. 야, 7월 29일 날 원래 법이 통과되는 거는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를 정하는 거죠. 그때 5% 5%잖아. 상한으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김상조는 8억 5천에서 원래는 이제 전세계 8억 5천이죠. 근데 그걸 9억 7천만 원으로 9억 7천 14.1% 14.1% 3배잖아. 3배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 변명은 또 이 정권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맞습니까? 변명은 뭐냐 하면 시세보다 싸게 줄 때 시세가 얼마인지 그건 우리가 검증이 됩니까? 싸게 줄 사람이에요? 이 지독하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시세보다 싸게 줄 사람이냐고. 그렇잖아요. 저는 시세보다 싸게 주고 뭐 그다음에 자기도 뭐 어디 딴 데 전세 어디 되는데 좀 올려주는 돈이 필요하다 했잖아. 금호동에 근데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신고 재산이 얼마냐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그 참여 뭐 연대처럼 이게 소액 주주 운동을 했잖아. 이거 하면서 이게 돈을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돈이 없어서 자기 전세금 올릴 돈이 없습니까? 큰 기업들부터 주식 그런 정보를 많이 얻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여연대 그런 거 하면서 소액 주주 운동 그런 거 가지고 정보 얻어가지고 자기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안 올리면 자기가 전세금 좀 올려줄 그 돈도 없는 거지냐고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하여튼 이 정권 사람들은 잘못도 잘못하지만 근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과의 불개, 잘못을 하고도 불개, 고치지 않는 거. 시위 과의. 이게 진짜 잘못이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잘못이다. 이 말이 저는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5%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법 통과되기 하루 전 국회에서 의결되기 이틀 전에 딱 14% 올리. 그것도 이제 뻔히 그거 알고 미리 그렇게 올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김상조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위반한 모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김상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매경 신문사에서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를 했더만요. 전수조사인데 그 한 700 몇십 명이잖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제 법 통과되기 전에
예, 이제 그 전세금 올린 사람이 39명이에요. 고위공직자가. 39명 중에 5% 미만. 조금만 올린 사람은 7명에 불과한 거야. 야, 39명 중에 7명만 5% 이내 법대로 올리고 나머지 32명은 전부 이게 법 이상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해찬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해찬이에게 윗물은 좀 맑아졌는데 뭐 아래 물이 뭐 혼탁하다고 국민들 욕했잖아요. 인물은 맑았다는 거예요. 근데 맑다는 거예요. 윗물을 전수조사하니 39명 중에 7명만 5% 이내 올리고 32명이 압도적 다수가 김상조처럼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이 완전히 염정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통이 국민들이 터지죠. 지금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법 만들어가 일반 국민들은 5% 미만 해가지고 전세 대란이 났잖아. 그때 전세금이 대폭 올라가지고 전세도 못 구하고 대란이 났잖아요. 근데 이 고위공직자들은 김상조처럼 14% 3배나 올리가 미리 돈을 챙겨놨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요. 완전히 요원의 불길처럼 치솟고 있는, 번지고 있는, 이건 근데 전국의 소방차 다 동원해도 끌 수가 없어요. 이 불길은. 이래 보면. 변창흠이 LH 투기 사건 그 사장할 때 다 일어났는데 지금도 장관 물러난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왜 안 물러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뭐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 그것에 대해서 위반을 한다는데 변창흠이가 무슨 지금 영이 서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면은 그거 위반 못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표를 냈는데 또 수리를 또 저는 조건부로 수리하는 것도 평생 처음 봤는데 야 수리는 한다 하면서 근데 기존의 입법 있잖아요. 입법 다 마무리 짓고 하라 하잖아. 그럼 이게 임기 끝나죠. 지금 문재인 임기 얼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칙적인 수법을 대통령 스스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 3월 달에 내년 대선인데 지금 이게 1년도 안 남은 문재인 임기인데 변창흠이 그럼 이게 다 법 통과되는 게 언젠데 또 몇 달 지나면 그럼 이게 그때 장관 바꾸면 장관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장관 할 사람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바로 국민을 갖다가 눈속이면은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건이 하도 급하다 보니까 어제 당정청회를 열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전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땅 투기를 한 LH 직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을 소급해서 몰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 가지 법을 다 통과된 지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은데 한 3, 4일 뿐이 안 되는데 그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고치겠다고 나왔는데 그 내용 자체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그 법률을요. 법률을 이런 식으로 이게 조변석계를 하잖아. 아침 저녁으로 이게 법을 이래 바꾸면 도저히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됩니까? 법이라는 거는요. 최소한 이게 한번 제대로 신중하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시행돼야 되는 거죠. 법이 이렇게 자주 떠들곤치 바뀌어지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아마 저는 선거용으로 이게 어떻게든 불을 좀 꺼보자 국민들의 분노 이것 때문에 하지 이게 시행이 되겠어요? 이거 통과되면요 바로 이제 아무리 좌파 헌법재판소라도 위헌 판결 납니다. 헌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소급 입법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소급 입법이 최초로 우리 허용된 게 전두환 대통령 그 처벌이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그 5.18 공소시효가 지나도 처벌하자. 이게 처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놓은 게 친일파예요. 친일파 재산. 근데 LH공사가 뭐 나쁜 사람 많죠. 진짜 이게 나쁜 애들 많죠. 그렇지만 이제 그 친일파처럼 해가지고 헌법에 또 우리가 법적 안정성도 있는데 이걸 완전히 소급해가지고 옛날 걸 다 뒤져서 투기행위가 5배 물리고 처벌해보자. 이게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냐. 소급입법 금지.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처럼 재산 공개도 그래요. 지금 공무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국어까지 치면 이게 한 100몇십만 되잖아. 150만이래. 예. 그 다음에 공기업 뭐 다 하면 한 6, 700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재산 다 공개를 해봤자 실익이 있나요? 아니, 몰래 지능적으로 땅 투기하는 사람이
지이름을 합니까? 전부 이게 사돈팔촌이든 남의 이름을 차명을 하잖아. 차명을 하는데 재산 신고 안 돼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도 없으면서 시험하고 오히려 이게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주 이게 위헌적인 입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 그 입법 가지고 또 쇼하는 이 행태를 멈춰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용 전시 입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쇼 입법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은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재산 등록 의무화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LH 투기 사건이라든가 거기에 시의원, 공무원 뭐 여러 사람들 또 고위 공직자까지도 지금 투기에 관여했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히고 공개를 하고 엄히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검찰은 손들고 있으라 하고 지금 오늘 저 조금 전에 방송 속보 봤더니 예. 전해철 보좌관 그 있잖아요. 예. 땅 투기하고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 집을 압수수색 들었어요. 지금. 근데 그것도 저는 과연 이게 전해철이가 지금 전해철이가 장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 아닙니까?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 맞죠? 예. 근데 보좌관이 보통 자리입니까? 보좌관이면 이게 국회의원의 분신이죠. 예. 근데 보좌관이 정보를 미리 대출받아가 땅 사가 엄청나게 했다. 그럼 이게 보좌관만 했을까요? 그건 이게 전해철이 책임이 없습니까? 또 이게 다른 보좌진은 8명, 9명 있잖아요. 예. 따라서 과연 이게 전해철의 보좌관이 이런 땅 투기를 했는데 경찰이 장관 보좌관인데 제대로 이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지금 빠져 있고. 따라서 저는 근데 이거 자기 보좌관이 땅 투기의 주범으로 이렇게 경찰 압수수색 받는데 경찰을 지휘한다 전해철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전해철부터 빨리 이게 경질을 하고 제대로 이게 저는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이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정세균이가 뭐 발본 세건하니 패가 망신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LH 투기 사건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한 고위 공직자들 그런 것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그렇게 덮고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 정책을 뭐 법을 개정한다든가 무슨 특검을 한다든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 선거용으로 4월 7일까지만 어떻게 넘겨보자는 거고 4월 7일 지나고 나면 특검 얘기고 국정조사 얘기고 입법 얘기고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 뻔한 거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거든요. 제가 근데 맡은 사건 중에 남부지검에 이 주식을 담보해가 돈도 빌려주고 이런데 그 주가 조작하는 의뢰인이 있거든요. 와, 자기가 근데 그 옵티머스 있죠. 라임하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변호사님 이제 살았다고. 아, 그래요? 야, 남부지검장 심재철이가 심재철 있잖아요. 예. 검찰국장 남부지검장 왔죠. 결국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심재철이가 남부지검장 하면서 완전히 라임하고 옵티머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조사 완전 끝났잖아요. 예. 조사 하나 안 되고 있죠. 저는 이 LH도 마찬가지로 봐요. 결국은 이 보궐선거 때문에 호들갑 떨지. 이거 끝나면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LH나 전부 이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예, 묻혀버리는. 이게 그 현 정권이 권력형 비리 중에 비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윤석열 총장 손떼게 라임이든 옵티머스든 지휘권 발동하고 그다음에 LH도 일어나고 덮어버리는. 야, 정말 그래서 이게 이 적폐 있잖아요. 신적폐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정권이 바뀌어야만 내년에 바뀌어야만 이게 그 수면 위로 떠오르지 지금 이게 덮어놓는다 이래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번 보궐선거는 권력자들의 그런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고 그 선거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개구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가지 달콤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보선만 끝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단단히 드는 것만이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첩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